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의 5단계 구조화입니다. 또한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본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역사를 함께 쓰실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5단계 구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 구조화란 참석한 시청 중에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설득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오래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5단계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 구조를 오프닝, 개요, 본론, 요약, 클로징의 5단계 구조로 변형한 것입니다. 이어서 5단계 구조화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5단계 구조화를 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은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며 또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3단계 구조화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단계 구조화로 프레젠테이션의 논리성과 설득력을 보강하자는 것이죠. 5단계 구조화로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현장에서, 즉 프레젠테이션 장소에서 설득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3단계 구조화는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단계 구조화는 지금까지 문서나 책에는 적합한 구조였지 프레젠테이션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3단계 구조가 5단계 구조로 변형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단계 구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여기서 서론은 오프닝과 개요, 오버뷰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본론은 그대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결론은 요약, 즉 서머리와 클로징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5단계 구조화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닝, 개요, 본론, 요약, 클로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프닝과 클로징은 서로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요와 요약도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는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에서 오프닝과 클로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의 승부처는 곧 오프닝과 클로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시작을 하며 어떻게 종료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신경을 집중시키는 임팩트가 있을 수 있고 또 클로징에서는 기억이나 또 행위로 연결시키는 쪽에 촉진을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프닝, 즉 오프닝 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오프닝 멘트에 있어서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멘트가 되려면 아주 간략하고 뜻깊은 멘트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청 중에 관심을 끌 수 있는 멘트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멘트의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씨 등 뻔한 말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요 멘트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중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지 예상하게 하고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의 큰 그림을 소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목차 내용을 다루되 목차를 읽지 않고 서로 연결시켜 언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중과의 상호작용 문제인데요. 시청중이 들을 준비를 하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청중의 머릿속에 이정표를 그리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요가 없으면 시청중은 방향 감각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어서 이상적인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본론은 3개 내지 4개의 스토리와 재미있는 예제로 구성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 중이 가장 잘 집중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은 시청 중을 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2개 이하의 스토리 구조는 너무 적어서 부실해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4개 이상의 스토리의 구조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약, 서머리,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개요와 대꾸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에서 언급한 내용과 대비해서 확연시켜주는 것입니다. 스토리 내용을 압축 각연시키는 것이며 요약 없이 본론만 말하고 끝내버리면 시청 중은 곧장 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 연결어로 시작을 해서 시청 중이 종료 시점에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것입니다. 클로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클로징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로징에 대해서는 원고를 미리 준비하여 완전히 이해해서 10여 차례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원고를 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원고를 암기했다가 그 중에 어느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연결이 끊기고 당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는 오프닝 때 언급한 내용과 대꾸를 이루도록 끝맺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 때 질문을 했으면 클로징 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닝처럼 전략적으로 클로징도 멘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클로징에서 명확하게 말하면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중의 가슴 깊이 새겨질 감동적인 멘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하는 비법, 즉 노하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